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작년 1월에 이렇게 설립된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저희 협회가 다뤄왔던 일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새롭게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는 뭐 어떤 광고를 받거나 숙제를 받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모든 이슈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다뤄볼 수 있는 그런 한번 채널을 만들어 보고자 오늘 첫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이용자협회에서 홍보이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이제 또 저희 협회 설립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이어원 같은 그런 느낌의 좀 그런 내용을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해서 오늘 저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협회 오리진으로, 그리고 이 협회 저는 이제 뭐 자주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제 옆에 앉는 분은 협회에서 잘생긴 순서로 이렇게 보시게 되는 걸로. 우리 또 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우리 재원 이사님의 이명이 마비노기에서 닉네임인데 그 부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 마비노기 저는 그 뮤트 서버의 램잼이라는 캐릭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좀 이제 인터넷상에 이렇게 좀 얼굴이 팔리게 된 거는 이제 아무래도 21년에 그 마비노기 간담회 14시간 간담회가 아무래도 좀 있었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협회 시작에 좀 어떤 일종의 하나의 그 강물에 던지는 돌멩이 약간 그런 느낌의. 그래서 웃긴 게 둘이서 협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부터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또 자기소개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또 너무나 와우 티셔츠를 입고 오셨는데 와우 티셔츠인가요? 아니요, 저 워크래프트 3 티셔츠고요. 이게 제가 2002년 당시에 워크래프트 3를 예구를 하고 응모를 해서 뽑히면 티를 준다. 그 업데이트넷에 그 폴트함스 나오던 그 시절. 네,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종신나게 흔들고 그 아서스 나오던. 이사님은 저렇게 입고 오셨는데 회장님은 경력이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자기소개할 때 또 제 소개에 빠질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또 어렵게 또 구한 옷인데 어쨌든 제 인생 최대 업적 중에 하나가 이 우마무스메 12관이기 때문에 또 제가 제 소개를 할 때 어떤 이 우마무스메에 대한 애정을 빼놓을 수 없어서 입고 왔는데 이제 민망합니다. 네, 저희 협회가 개인 이용자 협회잖아요. 줄임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그게 사실은 저희 협회 이름을 결정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줄여질 것만 같아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게임이라고 하고 게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쓰기는 그렇게 세 글자로 줄여 쓰더라도 읽을 때만이라도 좀 게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게임 산업법에서 쓰이는 용어가 게임 이용자이기 때문에 그 용어를 무조건 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여 부르실 때 게임 하는 것처럼 게임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홍보 담당자의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뭐 대관 업무를 하다 보면 정부에서도 연락이 올 때도 있고 기자님들도 연락이 오는데 어디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절대 줄여 말할 수가 없는, 뭔가 문서를 작성할 때도 이제 뭐 저희가 기자님이랑 통화할 때도 저희 단체는 항상 개인 이용자 협회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모 유튜브에서의 편집 때문에 어쨌든 게임이라고 우리끼리만 발음하는 걸로 하면 어떨지. 기자님들은 그 누구도 줄여 쓰지 않더라고요. 공식 소통에 뭐 어디 초청받을 때도 그렇고 그 누구도 줄여 쓰지 않고 유저들은 아무리 길게 써도 어떻게든 줄이고 그런 감정 속에 저희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죠. 어떻게 협회를 만들게 됐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폐구 트럭 사태부터 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래서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더 큰 개념에서 보면 거의 제 생각에 시발점은 저는 에픽 세븐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에픽 세븐 간담회가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텀이 있었거든요. 좀 굵어져서 그런 거지 그 사이에 게임 회사와 이용자 간의 사이에서 어떤 분쟁이 하나도 없었느냐라고 그러면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있었고,
워낙 뭐 유명한 일이지만은 뭐 NC와 또 그 NC 유저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 네. 그러한 그 물리적인 충돌까지 감내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사람의 원초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걸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때 마침 이제 마비노기 간담회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그 다른 총대분들이랑 얘기를 한 것도 우리가 이런 노하우를 죽일 게 아니라 이 노하우를 길러서 다른 분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그때 막 노하우 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때 엘소드 총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뭐 약간 1대1 특강도 해드리고 그런 식이었어요. 아니죠. 예. 시위특강 틀어줘. 네. 그때 이제 마침 이제 제 회장님 이제 변호사님도 연락을 주셨고 굉장히 그 시기가 맞물려 떨어져가지고 이제 먼저 말씀을 주셨죠. 이런 안을 생각을 하고 있다. 제 사이드에서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먼저 말씀 주신 내용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당연히 사회적 관심을 아주 많이 받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순항대로 순항이 돼서 이제 뭐 잘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이 트럭 시위나 이런 거 했는데 실패하고 그냥 넘어간 작은 게임들이 있어요. 유저 숫자가 작아서 혹은 관심을 못 받아서 뭐 마양준도 한번 뭐 그런 네. 부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유저가 많으면 되고 유저가 적은 게임은 또 안 되고 보호를 못 받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좀 힘이 부족한 분들에게 힘이 되드리고 싶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전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뭐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간담회였나? 그게 뭐 어떤 확률형 아이템 관련한 이용자 보호의 간담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네 하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교수님 두 분, 게임산업협회 두 분, 그리고 뭐 정부의 한 분, 뭐 이렇게 5분, 6분이서 구성이 이렇게 많이 뭐 이용자 보호 잘하고 좀 잘해라. 예, 잘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찍으면서 끝나고 이런 것만 잘하는 있는 거 보면서 뭐 별로 이제 와닿지도 않는 이야기들 자유규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보면서 뭔가 이 나라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정하는 자리에 정작 이용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뭐 누가 되든 어쨌든 좀 그런 정책 결정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사실은 후자가 더 컸고 그래서 어떤 게임사와 소비자의 관계 물론 저는 이제 게임사의 입장에서 미친놈이 됐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부와 국민 게임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정책 결정에 좀 이용자가 참여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가 더 컸었고 저희 둘이서 한번 만들어 보자의 단계에서 꽤나 오래 멈춰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램잼님도 당시 마비노기에서 활동을 같이 하셨던 간담회 인원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저는 저대로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음악무스메 사건에서 무슨 원피스에 동요 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리니지 메이플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오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뭐 저는 음악무스메 마비노기 그리고 다른 총대분들도 계시지만 유저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게임의 총대로서 경험한 분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새롭게 어떤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게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이제는 갖추게 됐죠. 어쨌든 그런 동요 모으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무스메 리니지 메이플까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이거 한번 추진을 해보자 하면서 설립협회가 이렇게 이제 출발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아까 시위 특강 말씀하셨는데 요새 클래스 101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하나씩 해볼 생각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이 전화 걸어주고 보도자료 만드는 법 알려주고 뿌리고 법원 앞에 이거 소장 만들어가서 사진 찍고 그렇게 인터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시위 과정에서 좀 그런 확신이 서로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 친구들이 정말 게임을 망치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 아니다. 이걸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서 게임이 잘 되면 매출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바라는 존재들이다라고 회사한테도 믿음을 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마비노기나 음악무스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좀 더 탄탄하게 자리 잡아가잖아요. 뭐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걸 찾아내서 해결했을 때 굉장한 카타르시스가 오잖아요. 이게 뭐 서로 대치만 하는 건가 그런 부분이 있겠고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죠. 끝내 절대 모든 이야기를 안 듣는 그 리니지 그 회사. 저런. 어쨌든 이게 그렇습니다. 네, 좀 이어지는 질문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협회 들어오기 전에 이런 협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협회 마수가 아주 온갖 군데 퍼져 있더군요. 이것도 관련돼 있고
저것도 관여돼 있고 다 관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제 협회가 지금까지 어떤 사건들을 주로 다뤘고 거기서 얻은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협회가 나아갈 방향에 도움을 줬다든지 하는 게 있나요? 일단은 그 각 게임사를 상대로 어떤 총대진이 형성된 어떤 사안에서 저희가 이렇게 관여를 하고 도움을 드렸을 경우에 동료를 얻었고요. 뭐 이 웹젠 피해자 모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직접적으로 동료를 얻었고 그거 이외에 여기저기 이제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한 부분들도 기억에 남는데 예컨대 뭐 그 확률형 아이템 뭐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총선 직후에 제안한 어떤 제안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게 결국 그 법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도 그렇고 국내 대리 인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또 반영이 됐던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정책 결정 관여의 과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 그 게임위를 상대로도 발라토로이 등급을 이렇게 재조정해낸 그런 부분도 게임 용장의 질병 코드 등재 문제 관련해서는 또 이제 뭐 한국 게임학회나 한국 모바일 게임 협회 같은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는 법을 좀 배웠어요. 장기적으로는 또 어떤 파트너십이 되는 관계니까 그런 걸 뛸 수 있었고 헌법 소원은 뭐 저한테는 가장 고무적이었는데 커뮤니티나 정치적 성향보다 우선해서 게이머라는 어떤 정체성 때문에 그 숫자가 모였다는 게 정말 고무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협회 업적 중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뽑아라 하면 헌법 소원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사님은 좀 제일 기억에 남는 여태까지 활동 저도 제 기억에 남는 거는 헌법 소원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는 이제 블루 아카이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항상 그 저희 한국의 그 검열 제도에 굉장히 큰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고 물론 아치 에너미는 그 질병화 세력이겠습니다만은 집단과 개인의 싸움에서 이거를 집단과 집단의 싸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어떤 방안이 제일 효과적인지에 대한 경험이 천천히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총대진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어떤 게임 시위를 통해서 총대들이 협회에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예전 게임 총대들 어느 정도 될까요? 어떤 게임에 어떤 총대가 있을까요? 뭐 마비노기부터 네. 페고, 우마무스메, 메이플, 리니지, 또 쿠키런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건에 관여했던 분들이 와주시고 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런 총대들이 모임처럼 흘러가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루트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새로운 게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우리 빨리 누가 총대 설 거냐가 아니라 협회 이야기하자 협회가 좀 알아서 해주겠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느낌으로 최근에 몇몇 사건들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 어찌되었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협회 단위에서 관여하지 않아왔던 게임에 대해서 저희가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거기에 막 앞에 나서겠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최소한도로라도 어떤 유저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여론을 형성해야 저희가 그걸 아까 노하우를 전수하거나 힘을 보태주는 방법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떤 저희가 앞에 나서야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자신들의 소비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랑 그 외부 단체가 얘기를 하는 거랑은 온도가 천양지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선은 그 게임을 지금 가장 사랑해주고 계시는 이용자분들이 제일 먼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아 저기 끼었다 망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용자분들에게도 어떤 다른 주체들에게도 너무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끌어내는 그런 단체라기보다는 한 번 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주체로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주창을 깎아야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정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노력해 나가는 파트너로 다른 주체들이 여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협회가 커져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협회의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은 당면 과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정책적인 면 그런 어떤 질병화나 좀 게이머를 좀 무시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결과 이런 것들을 내지는
약간 이제 그 허와 실이 명확한 그런 그 허물뿐인 게임 사업 뭐 이제 이런 그 좀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비판할 수 있고 좀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면 과제는 좀 그런 쪽일 것 같고요. 네. 야, 뭐 저는 실무적으로 일단은 그 비영리 법인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 좀 당당하게 이제 저희가 뭐 어떤 하나의 주체로서 더 인정받는 계기가 되죠. 물론 저는 지난 협회의 1년 반 동안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랐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올해 안에 좀 이 법인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좀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지난 총회 때 저희가 선언한 대로 이제 다음 총회까지의 당면한 과제는 법인화 설립과 이 사무실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또 저희가 다음 길을 찾아 나가야 되고, 참 뭐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가 설립이 됐지만 아직도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예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몇 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증거라던가 그런 예시. 최근에 뭐 일단은 아주 큰 담론은 어떤 질병부터 경제 문제겠죠. 대한민국 이 정신질환자 여기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뭐 대표 질환자라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 어떤 근본적인 인식이 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 가지 이전에 뭐 게임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뭐 다른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게임 이용자들을 바라보는 인식부터가 좀 바뀌어야 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있고, 어떤 그건 정책적인 관점의 이야기고 또 제도적인 관점에서 또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검열의 문제, 저는 그게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게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문화향유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제 우리가 영화와 드라마, 웹툰 혹은 뭐 도서, 미술과 같은 문화예술의 한 범주로 게임이 들어갔다고 정말 이 사회가 받아들이려면 그런 부분, 게임에만 있는 어떤 장벽이 걷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사와 소비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은 제가 이 직업이다 보니까 다른 법도 많이 보는데 최근 2년 사이에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게임 산업법만큼 소비자가 센 법이 잘 없긴 없거든요. 굉장히 선진적인 수준이 됐지만 그럼에도 아주 미흡한 부분이 그 게임의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게임의 소유권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소년의 어떤 이용 기간이라도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사실은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에 뭐 서비스 종료 3개월 전에 뭐 고지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표준 약관에 강제력이 없고, 그런 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게임이라는 그 상품 자체가 가진 그 특수성 때문에 이거를 약간 그렇게 단순화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확실히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계에서 어쨌든 좀 대타협이 필요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시위의 목적 중에 담당 본부장을 이렇게 교체해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접할 때 참 조심스럽죠. 왜냐면 이거는 뭐 어떤 회사의 경영권, 그리고 이제 그 대상자가 되는 분한테는 이게 생계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참 조심스럽고, 뭐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 시위 결과가 잘 끝나도 저희가 그걸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교체되어 버린 경우가 있을 때는 또 그 이면의 이야기는 저만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왠지 모를 죄책감도 느끼게 되고, 어쨌든 뭐 지금 저희 협회가 걸음마 단계니까 계속해서 어떤 적정선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다른 어떤 게임과 관련해서 이제 좋은 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집단이라는 거니까 그런 점을 좀 잘 살려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역할을 최대한 해보는 것으로. 네, 많은 관심과 가입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게임 질병을 얘기하셨는데 뭐 아무래도 세미나나 국회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아직도 게임을 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악이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게 게임이라는 매체가 안 하는 분은 영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TV 잘 안 봐도 뭐 옆에서 하는 거 보고 음악도 잘 안 들려도 길에서 들리고 하는데, 게임 안 하는 분들은 진짜 손도 안 대시거든요.
뭐 다른 관점에서는 이게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좀 워딩이 셀 수도 있는데 어떤 게임이라고 하는 걸 규제와 질병의 영역에 가뒀을 때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집단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 게임이라는 글자를 중독으로 끌어넣으면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 글자를 붙이면 더 많은 방문객이 생기고 더 많은 어떤 예방 사례가 생기고 그럼 더 많은 예산으로 이어지고 이런 관점에서 좀 이용당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어차피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었을 그 소위 말하는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하나의 그냥 키워드로서만 어차피 소비되고 사라지는 게 그게 싫은 거죠 사실. 진짜로 정말 게임이 나빠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 게임이 주는 어떤 문제점 정말 게임 나빠서 내가 게임에 대해서 20년간 연구를 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그런 연구가 없기도 하고 어쨌든 팩트로 반박을 해야 되니까 팩트나 이런 걸 찾아보면 굉장히 근거가 빈약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게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걸 지금 질병으로 만들자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인상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건 용납 못한다 라는 반감이 강하게 들었죠. 사실 저는 게임 질병화도 어차피 TV가 이제는 주류 매체가 된 것처럼 살짝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10월 달에 이제 결정이 나다 보니까 그 10월 달에 결정 나는 거 관련해서 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예, 아까는 홍보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은 당면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하는 그 질병 등재 관련 민관 협의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이 질병 코드 등재를 할지 말지를 협의하는 민관 협의체가 5년째 지금 답을 못 내고 있고 5년째 회의가 진행 중이라서 그 회의 진행에 관한 회의록이나 회의 구성원들은 아무것도 알려줄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계속 이제 행정심판 같은 수단까지 고려하면서 해볼 생각이고 그랑 별개로 복지부가 이미 질병 코드 등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렇게 써놓거나 정신건강센터의 팜플렛에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은 이미 공식화되어 있다 이런 워딩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장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개 청원을 진행을 했고 청원 한 번씩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어떤 이 복지부가 지금 벌써부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게임의 질병 중독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걸 같이 이렇게 막아주는데 힘을 보태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협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찌되었든 누군가가 이끌어 나가는 혹은 누구 한두 명으로 이렇게 표상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항상 협회 소개할 때 쓰는 멘트가 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단체라는 말을 쓰는데 어찌되었든 참여가 계속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나도 게이머니까 나도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나도 의견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협회에 도움을 청하자가 아니라 내가 이거 해볼 건데 협회랑 같이 하자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큰 맥락에서는 이제 회장님과 괴를 항상 같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는 그러니까 부당한 거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보편적인 도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이나 회의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 세상에 회의가 5년이 지속이 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그걸 열어봐야 정상이거든요. 아무도 그거를 터치를 안 하고 그게 비밀이라서 국민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물론 대부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다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만 좀 그런 정말 그 게임이라는 건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일상의 소중한 거고 그런 가치인데 이게 그렇게 부당한 이유로 훼손되는 거 저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도구가 되는 거가 좀 저희 협회 제일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또 바로잡고 갈 부분은 어쨌든 국민감사 청구는 이제 어떤 조력자였잖아요. 조력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 협회원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각자의 어떤 커뮤니티 성향이나 정치 성향이나 하는 게임 이전에 그냥 우리는 게임이라는 문화를 좋아한다는 정체성이 더 우선이니까 여기에 있다라는 그런 합의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또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또
제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여기 또 마비노기 램젤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마지막으로 또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그 모바일 모비노기에 대한 이야기도 모비노기. 간단하게 좀 이렇게 짚어가면 좋겠거든요. 지금 뭐 저희가 피해 사례도 좀 취합을 하고 그 확률과 관련한 검증 자료도 일단 취합을 하고 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돼요? 지금 좀 개별적으로 사실 이제 저희 이전부터 이제 워낙 이제 내 눈으로 그걸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그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거든요. 사실 시작하기도 전에 저희 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다 개인이 그냥 대부분 잘 안 된 거를 많이 기억을 하니까 그런 게 아무래도 많이 모인 데이터가 모일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아주실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클린한 데이터들을 주셨고 사실 이거를 모으는 이유는 헌법소원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모수가 이만큼 모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토대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너네가 까봐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취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되는 대로 한번 중간 집계는 공개를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아마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어떤 액션을 취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그때 그 질의서 및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나서 이게 좀 답답한 게 저희는 많은 사례를 지적했는데 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지적한 것만 고쳐지는 거예요. 바로 전자상거래법상 이 소비자 기반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이 들어가는 부분만 좀 빠르게 고쳐지더라고요. 정말 빠르게 고쳐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 영어수학자와 발피증 문제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참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고쳐지지 않았을 때 저희가 법적으로 저희 특기인 뭐 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회나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는 다 이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갈 수는 없고 어떤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참 그런 게 이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면에 고민 중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도 계속 주시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저희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수준의 사례는 얼른 시정을 시켰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주 움직임을 남기지 않더라도 계속 이제 피해 사례랑 이 확률형 데이터, 확률형 아이템 데이터는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보내주시고 어떤 자유롭게 어떤 활동을 추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계속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또 저희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들이 있겠다 싶으면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이제 회장은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이런 댓글. 네, 누구 보고 싶다, 어떤 촉대 보고 싶다라던가 그런 것도 아주 감사히 댓글이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를. 네 마무리하고 뭐 클로징을 어떻게 하면? 클로징도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신가요? 전혀 없어. 클로징 뭐 나중에 뭐 AI 돌려서 신처로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도 아닙니다. 그냥 쌀밥함 이런 거 하면 요즘 핫하죠.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또 재밌는 클로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